지금 독일에서는 두 정치인이 정말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크라이나 전장을 어떻게 볼 거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유럽의 미래를 놓고 두 세계관이 말 그대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로 그 충돌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갈등의 한가운데에 두 사람이 서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사실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데리 히키제베터, 이 사람은 전직 대령 출신인데 러시아가 질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모든 군사 지원을 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요. 그리고 정반대편에는 알렉산더 가울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전쟁에 휘말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하는 목소리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차이는요, 바로 러시아라는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바로 그 시각 차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울란트는 이렇게 생각해요. 러시아는 당연히 유럽의 일부다.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이 사람들 다 유럽 작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들의 문화나 역사적인 시각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하는 그런 강대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키제베터는 이걸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유럽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같은 생각에서 벗어났는데 러시아는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딱 잘라 말하죠. 다시 말해서 현대 유럽은 국경을 존중하고 국제법을 지키는 소위 규칙에 기반한 질서 위에서 돌아가는데 러시아는 아직도 제국주의적인 야망 때문에 이 질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러시아의 침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울란트의 말처럼 역사적인 제국을 되찾으려는 강대국에 비극적이지만 이해할 수 있는 몸부림일까요? 아니면 키지베터의 주장대로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제국주의 국가의 폭력일까요? 러시아를 보는 이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그럼 지금 당장 서방이 그리고 독일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키제베터는 이 전쟁이 갑자기 2022년에 터진 게 아니라고 강조해요. 그 흐름을 보라는 거죠. 2008년에 조지아를 침공했고 2014년에는 크림반도를 꿀꺽 삼켰죠. 그리고 지금의 전면전까지 이 모든 게 쭉 이어지는 러시아의 일관수된 침략 행위의 일부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키제베터는 러시아가 이미 그러니까 서방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창고에 불을 지르거나 철도 같은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식으로요. 이걸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우리 내부를 흔들고 얼마나 단단한지 떠보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공격이라는 거죠. 반면에 가울란트는 이건 우리 전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 기반 질서라는 것도 결국 강대국들의 힘 앞에서는 현실적으로 무력할 때가 많았다고 지적하죠. 예를 들어 미국이 옛날에 우리 앞마당에 유럽은 끼어들지 마라고 했던 멀로 독트린이나 바로 코앞에 소련 미사일이 들어오니까 길길이 날뛰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 때를 보라는 거예요. 러시아도 지금 나토 확장을 그런 식으로 자기 영향권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는 타우루스 장거리 미사일 문제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키제베터는 날아오는 화살만 막지 말고 활을 쏘는 본진을 직접 타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면서 미사일 지원을 찬성해요. 하지만 가울란트는 독일 무기로 크렘린을 공격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건 전쟁에 빨려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짓이라고 결사반대하죠. 자, 이렇게 생각이 다르니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하는 최종 목표에 대한 그림도 당연히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키제베터가 생각하는 평화는요, 딱 하나예요. 우크라이나가 확실하게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러시아가 패배라는 걸 배우게 된다는 거죠. 마치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이 주변국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 것처럼 러시아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만 진짜 평화가 온다고 보는 겁니다. 반면 가울란트가 그리는 길은 협상입니다. 러시아를 너무 구석으로 몰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다시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 교류도 다시 시작해야 유럽 전체가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 논쟁은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유럽의 안보 그리고 질서를 어떤 기반 위에 세울 것인가 하는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그리는 유럽의 미래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키제베터의 비전은 규칙이 지배하는 유럽이에요. 우크라이나도 EU와 나토의 완전한 일원이 되고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안보를 지키는 거죠. 반면 가울란트의 비전은 힘의 논리를 인정하는
좀 더 현실주의적인 유럽입니다. 강대국들의 영향권을 인정하고 러시아의 입장도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갈등을 피하자는 거죠. 자, 이 논쟁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안보라는 건 모두가 지켜야 할 보편적인 규칙을 강제해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라는 이 역사적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유럽의 대답이 앞으로 수십 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 유럽 대륙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